네, 아사히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고성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어서 실질적인 내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부터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총선에서도 광범위한 부정선거, 특히 그 전자적 방식의 부정선거,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의 해커들의 공격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조사하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법원에서 영장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수사를 받는 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비상계엄 하에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이번 비상계엄 발동을 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이번 비상계엄 발동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은 워낙 광범위하게 제기됐습니다. 물론 지금의 야당에서는 부정선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또 여권 일부에서도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파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로 이 부정선거를 활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계엄령을 발동하고 계엄군이 딱 두 군데만 진입을 했는데, 그것도 계엄령 발동 직후 불과 2분, 3분 만에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이 가서 서버 확보를 위한 작업을 했거든요. 이런 계엄군 활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핑계로 부정선거를 얘기했던 것은 아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중국이나 북한의 해커에 의한 전자적 방식의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을 두고 이번에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토론 중에 갑작스러운 계엄령이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모든 계엄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고하고 계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나서 국회에 계엄군이 280명이 진입하는데 1시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실제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해서 한 계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 계엄이라는 비상한 상황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의 입법 독재에 의해서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라고 하는 적대적 존재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잠깐 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커 부대를 갖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 북한의 해커 부대에 의해서 1년에도 수백 번씩 우리가 해커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은행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정부 기관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기관이 자꾸 해커 공격을 당하니까 북한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보안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훈련하듯이 국정원 직원이 북한 해커라고 생각하고 선관위 서버를 공격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이 6번인가 7번을 시도했는데 그중에 한 번 빼놓고는 다 공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선관위 서버에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하게도 만들고 투표한 사람을 투표 안 하게도 만들고 아예 유령의 유권자를 만들어서 투표를 해도 이것이 기표가 되도록 이런 모든 그 부정선거가 전자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국정원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선거를 했는데 이 전자적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고 보완을 하자.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두 가지 이유로 지금 국회의 입법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무너지고 있고 마비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합법적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중앙선관위 서버를 봐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방식으로 그걸 하려고 두 가지 이유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계엄의 의도를 이해하는 국민들은 다 계엄을 지지하거나 또는 그래도 계엄까지는 좀 너무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보수 진영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걸 탄핵을 하자는 것이냐.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신뢰가 낮게 된 것은 레거시 미디어가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그 우파 세력,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야 될 적으로 규정을 하고 두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4명의 국정원장, 수백 명의 주요 정권의 장관급 인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보수 세력을 멸절시켜야 될 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다수 리거시 미디어가 그 민노총의 노조가 장악을 하면서 노조가 편집권까지 개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대다수 리거시 미디어의 논조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리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보수 세력, 자유우파 세력 이 입장에서 보면은 리거시 미디어가 전하는 모든 뉴스를 다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좌파 쪽의 그 집회가 있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쪽의 집회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리거시 미디어는 탄핵해야 된다는 좌파 쪽 집회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서 탄핵을 반대했던 수많은 자유파 국민, 우파 국민들이 리거시 미디어는 우리의 얘기를 전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파 국민들이 우파의 목소리를 전하는 저 같은 자유우파 유튜브에 점점 더 의존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리거시 미디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가 유튜브에 의존을 점점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좌파 쪽도 처음에는 유튜브를 무시하다가 또 탄압하다가 저희 고성국 TV 같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광고 탄압을 당했거든요. 수익 구조가 차단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지니까 좌파 쪽 사람들도 자기들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좌우 간에 공중전, 여론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좌파 지식인들, 방송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는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에 의존하는 사람들, 국민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유파 유튜브건 좌파 유튜브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에서는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주로 선거운동 했잖아요. 앞으로 더 그런 경향이 가속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한국의 정치적 특성이 이것을 강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수많은 언론 미디어를 보실 거고,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브도 윤석열 대통령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다고 해서 곧바로 그게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언론과 모든 유튜브들이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예컨대 일본 같으면 총리에게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설도 쓰고 논설도 하고 논평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성급 TV나 자유파 유튜브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장차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하는 방향이나 정보의 좋은 방향, 좋은 정보에 영향을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제가 직접 물어본 적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